9의 건널비가 얼마지? 구면적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면적분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 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냥 9를 뭐로 잘라서 원기둥들로 계속 잘라가지고 적분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4파이 r 제곱이 되죠. 4파이 r 제곱이 건널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건널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야? 9의 건널비는요, 벗기면 건널비에다가 두께 뭐야? h가 항상 어떻게 돼? 모든 방향으로 다 수직하고 일정하죠. 아까 뭐였어? h가 일정하지도 않다. 두 번째, 수직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었잖아. 근데 9의 건널비는 어때요? 9는 건널비에다가 h만큼 다 붙이면 또 다른 또 9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자, 그리고 항상 수직하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직하고 h가 일정하니까 9의 건널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9의 부피를 미분하면 9의 건널비가 나온다까지는 맞아요. 아시겠죠? 맞는데 재밌는 게 얘는 구분구적법 여러분 배웠죠? 구분구적법으로 유도 가능해요. 알겠죠? 구분구적법으로 유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반면 얘는 구분구적법으로 유도하는 게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역시 일종의 구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되게 인격적으로 막 성숙해서 막 스승님 같고 막 이런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학원 선생님 중에도 보통 보시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계셔요. 물론 이제 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보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겠지. 뭐 주말에만 일하고 학생 수에 따른 뭐 돈을 벌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양아치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학원 선생님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저는 약간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인성을 막 배워가는 그런 캐릭터예요. 방송에만 나가서 한번 대통령 욕도 먹어보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 경험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캐릭터라는 거라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스승의 날 이런 말이 스승의 날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민망해요. 아 내가 스승의 날에 받으면 안 되지. 학원 강사의 날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뭐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스승의 날 내가 선물 받는 건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그럼 어떻겠어요? 애가 막 되게 리더십도 있고 성격도 괜찮고 막 그런 친구였을까? 아니면 나댔을까? 느낌이 되게 많이 나댔어요. 왜냐면 수학도 되게 잘하지. 근데 이제 성격은 나대지.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운 캐릭터였겠어요. 이건 이렇게 풀면 어떨까? 이렇게 훨씬 쉬운데 뭐하러 그렇게 풀어? 약간 진짜 짜증나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요. 자, 근데 그때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미적분을 수학경시대에 준비했기 때문에 미적분을 되게 늦게 배웠어요. 그래서 엄청 늦게 배우다 보니까 남들은 다 미분적분을 하는데 미적분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중에 어깨 너머로 맨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을 정도였어요. fx, dx 이런 기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라는 함수값하고 dx라는 넓이의 폭을 둘이 곱해서 넓이가 나왔는데 그 넓이를 연속적으로 더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정의를 안 배우고 어깨 너머로 대충 이제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니까 병신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대충 눈치껏 풀다 보니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괄호 열기 왼쪽 괄호고 이게 오른쪽 괄호인 줄 알았어요. 알겠죠?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럼 이 둘을 묶으면 이 가운데 fx를 적분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기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오른쪽 그게 안 되는 걸 대학에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1학년 때. 그래서 이거 왜 오른쪽이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오른쪽이 없는데 오른쪽이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오른쪽이 없어도 그건 다시 오른쪽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하면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정도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구분구적법을 배운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구분구적법을 수업을 하면서 이걸 딱 해주거든요. 1에서 3분의 4 파이 r 3승이 V라는 거야. 근데 개신기. 그러면서 뿔도 딱 그러니까 무조건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개신기. 여태까지 여러분 뿔은 왜 3분의 1이 된다고 배웠니? 혹시 기억나니? 3분의 1이 되게 가르치는 원리가 뭔지 알아? 수학을? 물이야 물.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맞아 물이야. 원기둥에 있는 물을 원뿔 3개에다가 물을 따라 보면 딱 3개가 딱 들어맞는데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런 개소리를 해요. 그럼 그게 2.99998인지 3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면 실험으로 했더니 딱 맞는다가 무슨 말이야? 딱 맞지? 과학이야? 자, 그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 없이 그냥 딱 치고 3분의 1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물론 원뿔 말고 사각뿔, n각뿔은 왜 3분의 1이 되는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또 공간지각력이 좀 필요하니까 그건 다 빼고 하여튼 3분의 1을 그냥 물로 증명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린 마음에 비판적으로 안 받아들여서 초등학생이 말이 됩니까? 수학교육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되게 이상한 교육 방법이죠. 근데 3분의 1을 딱 유도해주고 나니까 오씨 개 신기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집에 기숙사에서 그럼 나는 구의 건널비가 왜 이렇게 되는 걸 이걸 미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구분 구조법으로 해봐야지 라고 하다가 헛짓거리를 했는데 해보니까 내 방법대로 유도를 해보니까 이게 파이 제곱 R 제곱이 나오더라 이런 거야. 4파이 R 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파이 제곱 R 제곱이 나오더라. 내 나만의 방법으로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적분을 해봤더니 그랬더니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이제 이상하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새끼인데 내가 이제 구의 건널비를 공식을 바꿨네. 수학 역사를 바꿨네. 나한테 적분을 알려주니까 수학 역사를 바꿨네. 이러면서 첫 나대기 시작하면서 기숙사에 방방이 댕기면서 야 내가 구 건널비 구하는 법 바꿨거든. 자 다시 들어봐. 이러면서 막 방마다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서울 갖고 나왔잖아. 자 그러면 애들이 그 중에 방 중에 한 방은 아니다. 4파이 R 제곱 니 여기서 유도가 틀렸네. 이렇게 딱 지적을 해준 애가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그때 방이 우리 반이 30명이었는데 2명씩 자니까 15개 방이 있었거든? 근데 10개 방이, 여자 방 5방은 못 들어가니까 10개 방에서 쭉 들어갔는데 쭉 들어가는 동안 10방 다 이겼어. 뭔지 알겠죠? 10방 다 돌고, 그래서 결국 파이 제곱 R 제곱이 맞다. 애들이 다 오리둥절.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종쳐서 이제 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으니까 그 당연히 나댄 새끼가 뭐 했겠어요? 선생님한테 찾아갔죠. 쌤! 뭐 이러면서. 분명히 구의 건널비를 또 바꿨어요. 뭐 이자를 떨면서 갔더니 야 이제 생각하기가 존나 병신같다. 내가 거꾸로 선생님도 어떤 학생이 와서 그러면 이랬을 텐데 근데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셔가지고 희정아 그런 착각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렇진 않아 이러면 설명해 주는데 아 그 설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때 내 모든 친구들도 다 몰랐다니까. 걔네들도 다 적분을 배웠었는데 알겠죠? 이게 왜 틀리는지 한번 구라를 한번 쳐볼 테니까 지금 하는 건 구라예요. 잘 보세요. 알겠죠?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도 구의 부피를 구하는 것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죠? 구의 부피를 구하는 것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원기둥을 자릅니다. 원기둥을 똑같이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원기둥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원기둥을 쭉 만들어질 테니까 뭘 구하면 돼요? 건널비들을 구해서 쭉 합쳐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합니다. 요 길이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요 길이를 구하는 건데 요 길이를 뭐라고 하면 되지? dy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요 길이는 y만큼 올라갔고요. 이 길이는 상수 r인 거죠. 그럼 요 길이는 뭐예요?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루트 이렇게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둘레는 얼마큼이에요? 둘레는 2파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죠. 알겠죠? 이게 뭐라고 이게? 둘레에다가 dy를 곱해. 그럼 뭐가 나와? 원기둥에 옆넓이가 나오지. dy 곱했으니까 둘레에다가 dy 곱했으니까 원기둥 옆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걔를 어디서 어디까지 합친다고? 0부터 r까지만 합치면 윗밖에 안 나오니까 2배를 때려주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풀고 4파이로 밖으로 빠져나가고 0부터 r까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 dy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이거 뭐야? 이게 뭐의 넓이야? 이게 뭐의 넓이가? r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의 넓이야? 4분원의 넓이잖아. 4분원 r제곱 y제곱 dy니까 그치? 4분원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4파이가 되고 4분원의 넓이면 4분의 1 파이 r 제곱이 되니까 파이 제곱 r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이거는 증명이 아니고 구라예요. 알겠죠? 구라. 라이. 오케이, 라이. 구라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라인데 이렇게 누가 구라를 쳤다 칩시다. 제시문에서.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 틀렸다. 알겠죠? 틀렸다가 딱 돼야 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면을 적분한다 라고 합니다. 구면. 알겠죠? 구면 적분이에요. 그래서 왜 4파이 r 제곱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자. 개 신기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아르키메데스가 묘비에다가 이거 그려달라고 했었다는 거 얘기 들어봤죠? 이게 1이고 요게 2고 요게 3이라서 1대2대 3이 된다는 게 너무 개신기해서 그걸 자기 묘비에다 그려달라고 했었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요 길이가 r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2파이 r이고 여기 길이가 2r이잖아요. 그 원기둥의 옆넓이가 얼마야? 원기둥의 옆넓이 2파이 r 곱하기 2r이니까 4파이 r 제곱이지. 구의 건널비하고 똑같지? 원기둥의 옆넓이랑 구의 건널비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수학적인 이유가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얘기야. 근데 학생들은 잘 모른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혹시 이거 묘비에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허락해 드릴게요. 알겠죠? 알겠죠? 뭐 한 몇백 년 후에 돌아가시면.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럼 제대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왜 파이 제곱 r 제곱 틀린지. 여기서 뭐가 틀리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사실 여기서 어설픈 부분이 하나 있긴 있죠. 뭐가 제일 이상해요? 요거는 계산을 하면서, 그치? 뭘 안 하고 있어? 이쪽을 무시해서 원래 이쪽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서 오차가 커지게 되겠죠. 여기야 뭐 큰 차이 없는데 점점 이렇게 하면 갈수록 어떻게 돼서 오차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하나 첫 번째로. 그쵸. 그리고 나중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를 위에서 보면 원기둥이 옆넓이들의 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빵꾸가 뻥 뚫리는 것처럼 보여. 그래 안 그래? 이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를 하는 것도 아니, 이거 더하기 이걸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야. 이거 더하기 이걸 하면 이거보다 당연히 더 어떻게 됐어? 또 길어지겠죠. 이것만 하니까 짧아지고 이거 더하기 이걸 하면 길어지니까 이걸 직접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직접 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으로 쭉 만들면 부피는 제대로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만큼 들어가고 이만큼 나오다 보니까 서로 쌤쌤이 지어주면서 원기둥을 적분하면 구의 부피가 나와요. 그런데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 원기둥으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들어봤니? 이런 이름? 뭐라고 하지? 원뿔 말고 원뿔 위에 대가리 자른 걸 뭐라고 하죠? 원뿔대라고 하죠. 원뿔 대가리 잘랐다. 이상하게 좀 원뿔대라고 하는데 농담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뿔대라고 합니다. 원뿔대를 적분해 주셔야 돼요. 원뿔대를. 알겠죠? 원뿔대를 적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내가 대가리라고 한 건 욕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리라고 하는 게 맞을걸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원뿔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있었죠? 아까 뭐라고 내가? 요 폭 dy를 잡아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뭘 잡아야 된다고? 이거를? 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접선으로 그어가지고 수직하게 접선을 그어서 요렇게 원뿔대의 옆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요렇게요. 그래서 요 옆넓이들을 뭐 해주면 된다고? 요 옆넓이들을 쭉 적분을 해줘야지 구의 겉넓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요 길이를 dy라고 하면 얘들아 요 길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봐봐.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게? 요 길이는 이게 r이고 이게 세타가 이게 뭐 r 코사인 세타. 그럼 둘레를 돌리면 2파이 코사인 세타 2r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게 둘레예요. 둘레 0서부터 r까지 적분을 하고 2배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적분을 하고요. 그럼 거기다 폭을 뭘 곱한다고? dy를 곱하는 게 아니라 dy에 뭘 곱한다고? 이만큼을 곱할 건데 이게 뭐야? 여기가 90 세타니까 여기가 똑같이 세타가 돼요. 그럼 여기다 뭘 때려야 dy가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dy가 되는 거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로 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시컨 세타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곱해야지만 뭐가 된다고? 원뿔 대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재밌는 일이 하나 일어나요. 이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이너스 r서부터 r까지 봐봐. 지워지고 나니까 2파이 r이라는 게 나왔지. 2파이 r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 뭐야 거기서? 그냥 dy만 하면 되더라라는 얘기야. dy만. 그리고 2파이 r은 항상 뭐야? 2파이 r은 항상 상수가 되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원기둥에서 여기 반지름 r짜리는 원기둥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 9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r까지를 뭐 한 거하고 똑같아. 그냥 이 둘레가 뭐 이 둘레가 얼마야? 2파이 r이거든. 이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폭이 얼마큼 요게 dy 2파이 r 곱하기 dy 하면 원기둥의 옆넓이가 나오지. 그러니까 원기둥의 옆넓이랑 구의 겉넓이는 단지 답만 똑같은 게 아니라 계산마저도 수식적으로 어떨 수밖에 없다고 서로 같다가 되는 거예요. 다시 결론 내드릴게요. 퀴즈로 내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놓으세요. 재밌어요. 구 있죠. 구를 완전 리얼 개동그란 구 모양의 사과가 있었다고 쳐요. 알겠죠? 완전 구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를 사과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5등분을 합니다. 1, 2, 3, 4, 5등분. 정확하게 5등분. 이게 다 5등분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사과가 5조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다 사과 껍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5등분. 이게 5개 폭이 다 똑같은 거라는 상황에서 이 사과의 껍질 중에 여기랑 여기 3개 중에 뭐가 제일 넓을까? 답이 뭐야? 세 번째가 아니고 이 맥락을 못 파악하는 것들은 너네 지금 1년째 반년째 수업 쓰는 여러분들
곧 있으면 종강인데 이렇게 맥락을 못 파악하고 뭐라고? 다 같지. 설마 여기서 너네 느낌상 이게 제일 것 같다고 이거라고 답이 되면 그 여태까지 저 얘기는 왜 했으면 그냥 그렇네요. 가운데가 제일 넓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수업할 거면 뭐하러 수업해요. 아니 그 맥락을 파악하라고 몇 번은 말해. 진짜 보세요. 이거 봐봐. 이 파이 R이 뭐라고? 이 파이 R이 얘들아? 상수라고. 그럼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을 하나, 마이너스 5분의 1R부터 플러스 5분의 1R까지 적분을 하나, 5분의 1R부터 5분의 3R까지 적분을 하나, 5분의 3R부터 R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항상 폭만 다르지 항상 상수로 적분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게 뭔 소린지 알겠어 얘들아? 개신기하는 얘기야. 봐봐.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요만큼을 돌려서 만든 요렇게 생긴 원뿔대 옆면이 있을 거 아니야. 옆면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넓이와 이렇게 생긴 뭐랑 원기둥의 옆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서로 같아요. 매 순간순간 다 같아요. 그래서 쫙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원기둥 옆넓이 쫙 구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4파이 R 제곱이니까 원의 넓이의 4배잖아. 원의 넓이의 4배잖아. 파이 R 제곱이라는 원의 넓이의 4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쉽다고. 원 모양의 종이가 4장이 있어 나한테. 그러면 그 4장으로 9를 딱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원래 그래야 되잖아. 4파이 R 제곱이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알았지? 덮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원기둥의 옆넓이가 필요하다고. 그런 종이를 둘러싸요. 그 다음에 쫙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딱 덮인다고. 잘 안되면 가위로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서 이게 쫙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딱 덮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재밌죠? 되게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활용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계지도 있죠. 세계지도 들어봤니? 리얼 세계지도를 보여준 사이트가 있는데 봤어요? 그렇게 하면 먼 대륙이 제일 커. 실제로 되게 큰 대륙. 우리의 생각보다 졸라 큰 대륙. 맞아. 아프리카가 개 커요. 아프리카가 개 큽니다. 진짜 큰 땅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넓이랑 실제로 지도에서 땅의 넓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땅을 생각하니까 되게 넓어 보이잖아. 어느 나라가 제일 넓니? 러시아 실제로 제일 넓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넓이의 러시아는 그냥 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개 넓거든요. 미친 넓어. 시베리아 벌판 이러면 이런 느낌으로 넓어요. 캐나다도 어때? 캐나다도 막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북극으로 올라가면 막 퍼져나가면서 미친 개 크죠. 큰 나라인데 그렇게 개 큰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크다. 예를 들면 인도가 꽤 커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중국 인구가 예를 들면 15억 이런데, 근데 인도 인구가 만약에 14억 이런데, 근데 중국은 땅이 넓어. 인도 땅이 좁아. 씨발 인도는 너무 살기 힘들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데 땅이 좁은 게 아니에요. 인도 사람 되게 까만 거 알아 혹시? 인도 사람 생각보다 되게 까매요. 아프리카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게 까매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고. 거기가 적도 지방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 적도 지방을 지나가는 나라는 지도에서 엄청 좁게 나와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세계 지도를 만드는 기본적인 룰이 꼭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 빛을 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우리나라 여기 있었으면 지구에 이렇게 빛을 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적도에 있었다. 그랬으면 빛을 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약간밖에 안 커진다는 얘기지. 그 우리나라가 북극에 있었다. 북쪽에 있었다. 그 우리나라 땅은 어떻게 된다고? 씨발 개 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어때? 커 보이지. 캐나다 어때? 커 보이지. 유럽도 북쪽에 있죠. 상대적으로. 왜 영국 같은데 독일 같은데 춥다 그러잖아. 그치? 그게 다 커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남쪽에 극단에 있어도 커 보여요. 그래서 남극이 어떻게 돼 있니? 지도에서. 남극은 지도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남극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남극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럼 빛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밑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남극이 이렇게 생긴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땅의 넓이가 왜곡되어서 적도 지방을 지나간 아프리카는 개 큰데 덜 커 보이고, 인도도 개 큰데, 그러니까 꽤 큰데 덜 커 보이고. 알겠죠? 근데 러시아는 확대돼서 보이고. 약간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땅의 넓이를 설명해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세계 지도를 지구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형광등을 꽂으면 돼요. 형광등을 꽂으면 돼요. 형광등을 꽂아서
퍼트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그대로 되겠죠. 대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짜부가 돼요. 이렇게 짜부가 되겠지. 대신 폭은 어떻게 돼? 폭은 넓어지겠죠.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상황이야? 북으로 올라오면 올라서 이쪽이니까 똑같은 땅이 있더라도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위에 올라오면 더 이만큼 더 넓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높낮이는 작아지고 양옆으로 퍼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알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온 땅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넓이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으나 이렇게 지도를 안 만드는 이유는 뭐 사회학적으로는 극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더 잘 살아서 굳이 땅의 넓이를 쭉 적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사회학적으로는 그런 접근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불편하죠. 모양이 다 뒤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지도의 모양 자체가 우리나라도 찌부가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큰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썰도 있고, 이게 왜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수리논술에서 알려드릴 건 잘 아니고, 하여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보다 세계지도는 어떻게 좀 좋다? 형광등 꽂아서 피면 무조건 구의 건널비가 원기둥 옆넓이랑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 지도는 왜곡되어 있다는 점만 이 구면적분과 참고해서 알아놓으시면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봐봐. 결론적으로 정리해볼게. 타운의 둘레 못 구한다는 거 하나만 알 거면 이렇게 1시간 넘게 떠들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봐봐. 여기서 오류에 빠진 것도 요게 DY인데 이거 뭐 했어요? 이걸로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한 거야? 요걸로 엉뚱하게 장난질 친 거지. 적분할 때. 이건 뭐야? 미분할 때 수직하게 딱 해야 되는데 수직하지도 않으면서 길이도 막 바뀐 녀석을 가지고 미분한 거지.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오류는 어디서 발생한다고? 여기 dy, dx 뭔가 0으로 사라지는 고지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셨다가 타원의 둘레가 나왔다. 이건 왠지 개꿀이에요. 그럼 무조건 풀고 아니다 이러면서 쓰시면 되는 거고, 혹시 다른 류의 적분 개구라, 그동안 인류가 빠졌었던 잘못된 오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라고 하면 돼? dy와 dx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다 보면 단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힌트로 좀 가지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공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